안녕하세요. 엄마 작가가 되다 시즌2 그 5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엄마의 문장을 쓴 길화경 작가입니다. 오늘은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책을 펼쳤다의 저자님이 우혜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서 비를 뚫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여기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인사. 그래도 작가님 네. 잠깐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개해주신 대로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책을 펼쳤다 출간을 한 우혜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정말 책을 읽지 않던 한 사람이 엄마가 되고 그 육아에 고군분투하던 그 때에 책을 만나고 성장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우리 육아의 시간을 참 지금 한참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나온 분들도 계신데, 얼마나 자주 나의 얼굴이 지워지던가요? 그죠? 그럴 때마다 작가님은 책을 펼치고, 이제 뭔가를, 새롭게 자신을 돋우면서 그 시간을 지나왔는데, 작가님을, 도망치고 싶을 때 대신해서 책을 선택했는데 그 책을 읽었던 과정들 아니면 책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었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작가님. 제가 이제 책을 읽지 않고 살다가 처음에 이제 책을 읽으니까 사실 기준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읽는 그거의 의미가 제일 많이 있었고, 그 책을 읽지 않다가 읽었던 이유는 사실 나 때문이 아니라 아이 때문에 읽은 거죠. 엄마들이 다들 책을 처음에 선택하는 건 육아서이기 때문에 저도 책을 읽지 않다가 이제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모르고 너무 그 과정들이 두렵고 이제 첫 아이를 키우니까 그게 궁금해서 일단 육아책을 선택을 했고, 그걸 거의 1년 동안 계속 아이가 크는 그 반복되는 생활에 이제 아이가 커가는 과정 그 안에 제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아이의 성장에 관한 책만 읽었었고,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나니까 이게 의미가 점점 없어졌고, 아이는 이제 자기 혼자 자립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내 자리가 조금씩 너무 허전해지기도 했고, 이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에게 도움되는 책들을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많이 읽었던 것들이 이제 엄마인데 많이 큰 엄마들 있잖아요. 나는 초보 엄마이지만 아이를 이미 다 키워놓은 할머니가 된 엄마들의 책들을 그때 가장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 내가 필요했던 책? 그때 책을 읽었던 분인데, 이제 누군가의 또 선배 엄마로서, 또 책 저자로서 또, 그지? 누군가는 작가님의 책을 보면서 그 시간을 견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내게 책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때 만났던 책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책의 의미가 있었다기보다는 내가 책을 읽는 시간에 대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 처음 키울 때는 너무 힘드니까 애 잘 때 무조건 자고, 애가 놀아도 옆에서 자고 계속 그런 생활을 했는데, 하다 보니 제가 책에 썼던 것처럼 아이는 내 시간을 먹고 자라고 있었고 나는 없어지고 있었고, 그걸 직시하는 순간 막 퍼질러져 있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계속 뭔가 소모되는 느낌? 그걸 이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시간을 뭔가 생산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약간의 의미? 왜냐면 아이들 키울 때 엄마들이 시간이 없다고 책을 읽던 사람도 읽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반대로 애를 키우면서 책을 읽는다. 약간의 나의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기분이 좋아서 사실 처음에는 했던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조금씩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이제 아이를 조금만 더 키워놓으면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그 시간 속에 이렇게 쌓였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시간적인 상징이 훨씬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어떤 책을 읽었다, 사실 그거는 기억에 남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책이 사실은 그 한 사람의
대화인 대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고 싶어서 그 책을 썼고 분명히 우리도 쓸 때 메시지가 있듯이 그 사람이 그걸 해주는 것의 의미를 내가 완전히는 아닐 수 있지만 내 나름의 해석으로 이렇게 조금씩 쌓았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라지는 순간에 난 책을 읽으면서 그죠? 새로운 거를 또 꿈꾸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책에서 봤는데 되게 그 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몸 안에서만 박동하는 심장이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달리기였고 그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어떤 사라지는 맞아요. 순간에 근데 작가님은 어떤 그런 책들이 그 시간들이 어쩌면 다시 뭔가 생기를 찾고 뛰는 어떤 심박동이 되어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네. 그냥 약간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밖에 나가기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때 아이가 뭐 2살, 3살 뭐 이랬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을 만나서 뭔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책을 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래서 되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그때 행동의 반경이 너무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누구든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작가님을 통해서 읽고 쓰면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작가님은 그러면 읽다가 쓰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어쨌든 네. 책을 썼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의식의 흐름이 읽다 보니까 쓰게 되었어요일까 아니면 어떤 책이라는 그 출간을 그러니까 어떤 동기가 있어서 책을 썼던 것일까? 그 동기가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요즘 막 글을 쓰고 싶다는 분들을 만나면 대부분 사실은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게 분명한 연관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책을 읽을 때는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듣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계속 듣고 뭔가 다 해피엔딩이잖아요. 사실은 책들은. 그래서 용기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았을 때 쌓이면 어느 지점이 되면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때가 아마 저에겐 그때 그 시점이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둘째? 지금 아이가 5살, 7살인데 둘째가 이제 3살 어린이집을 가면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 시간을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뭔가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좋지 않은 거죠. 나는 기분이.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들이 이제 점점 크면 나를 떠나고 이제 내가 뭔가 나의 것을 찾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경력을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2아이 엄마이고 이제 나이가 찾고 그러면 너는 뭘 하고 싶은데?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했을 때 행복한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질문을 막 했는데 책을 봐도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용기는 주지만 너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라고 그렇게 해주진 않으니까 오롯이 나의 몫인 거니까 그걸 찾으려고 되게 그 아이 2살 때 이제 내년에 어린이집 보내야 되니까 그때 되게 많이 애를 썼고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제 글을 써보면 나의 뭔가를 알 수 있고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글을 써봐야겠다. 근데 보통 글을 쓴다고 하면 되게 모호하잖아요. 뭐 일기를 쓰라는 건지 뭐 흔히 말하는 감사일기, 뭐 새벽일기, 뭐 필사 뭐 이런 것들을 막 했는데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나면 끝이고 이걸로 내가 뭐가 변할 수 있을까? 되게 자책감만 드는 거죠. 못하니까. 몇 번 하다가 또 포기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라고 해서 글쓰기 모임을 찾다가 진짜 우연히 책쓰기 모임에 눈이 갔고 그렇게 책쓰기 모임에 가서 이제 책을 쓴 거잖아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딱 계기가 딱 있어서 책을 쓴 건 아니지만 그 시간들이 다 그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맞아. 때문에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그때도 진짜 첫 차를 타고 그 한겨울에 왔었던 그 날이 지금도 기차역만 가면 그날이 생각나거든요. 그게 그때는 지금처럼 신나지 않았다고가 아니고 엄청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시작하는 기분이었었으니까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그
책을 읽다 보면 내 근원적인 질문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질문에 답을 찾다 보니까 쓰고 싶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 모임을 서치하다 맞아요. 보니까 우연찮게 책 쓰기 모임으로 맞아요. 그죠? 환승했네요. 그죠? 글을 쓰지도 못, 맞아요, 맞아요. 써본 적도 거의 없는데 바로 없어요. 책을 써버린 작가님. 맞아요. 되게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만큼 절실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 작가님 이제 이렇게 쭉 예전에 그런 그 시간들을 조금 반추해 봤을 때 우리가 읽기와 쓰기의 시간이다 보니까 작가님이 생각할 때 그 책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책을 쓰는 것은 어떤 차이점? 다른 점은 어떤 것일까요? 책을 읽는 것과 쓰는 것은 사실 연결되어 있죠.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 왜냐하면 책을 쓰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고 책을 읽는 건 그 손을 내가 잡는 거 그런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쓸 때도 사실은 쉽지 않게 썼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이 책을 썼으니까 좀 무모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 뭔가 만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랑 연관이 있게 그렇게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작가님 근데 되게 글을 쓰지 않던 사람이 책을 써버리고 그지? 또 뭔가 뛰어드는 거에 되게 서스럼 없이 그냥 뛰어드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건 질문지 없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듣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있을까? 어떤 마음이면 그렇게 뛰어들어서 뭔가를 해버릴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전의 삶은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쓰기 진짜 그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쓰기 전의 삶은 정말 튀지 않고 그냥 튀고 싶다라는 생각도 정말 없었지만 그냥 그 수평선에 딱 곡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삶을 계속 살았는데 그게 조금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육아를 하니까 갇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38년 동안 계속 내가 그렇게 나를 살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겠다고 했을 때도 그 시간들의 내가 모습이 100%였기 때문에 그 외 모습은 내가 본 적이 없잖아요. 느낀 적도 없었고 그 모습에 내가 책을 쓴다고? 이거에 나도 되게 많은 저도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고 다른 환경에 와 보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또 다른 내가 없었다면 책을 쓴 게 끝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책을 낸 것으로 만족하고 끝이었으면 됐고 근데 그 외에 뭔가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지금 등 떠미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혀 내가 SNS를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내가 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지 않아도 누가 왜 안 쓰냐고 체크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이게 나의 또 다른 모습이 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기가 엄청 그때 용기 내길 정말 잘했다라고 항상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와,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항상 나 찾기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다른 환경 속에 그냥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발견해가는 과정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나의 그 면을 발견해가는 과정. 그래서 되게 저도 서스럼 없이 한 번씩 낯선 세계에 이렇게 쑥 사실은 멈칫하잖아요. 뭔가 실패가 두렵고 그러니까 실패를 하기 전에는 이미 예전에 있던 실패들이 싹 모여들어서 저를 옥죄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저도 한번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숨풍 들어봐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작가님 출간 전과 후가 되게 활동이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출간 후에 활동이 끊임없이 정말 멈추지 않는 물처럼 줄줄줄줄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엄마 작가가 되다 이제 예비 작가님들도 8월에 이제 출간을 하셔요, 공저 작가님으로. 그래서 지금은 책 쓰기에 너무 여념이 없고 금방 또 합평을 하느라고 이제 했었는데 8월에 책이 나오면 분명히 나는 어떤 활동을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텐데 작가님의 어떤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신다면 또 인사이트를 좀 얻으면서 내 활동의 폭을 조금 넓힐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작가님 출간하고 출간하자마자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냥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은 브런치 작가들 글쓰기 모임도 모집하고 있고 그리고 전시회 준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브런치에 계속 글도 쓰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쓰고 읽고 그리는 그 도구로 나를 담는다는 의미에서 나담 스튜디오도 이제 운영하시고 계시고 와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작가님 이게 지금 현재 이런데 작가님이 처음은 어떠했는지 처음에 출간하고 이제 활동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점점 넓혀갔는지 그 활동들을 좀 알려주시면 우리 작가님들이 되게 많은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는 독서 모임이었고 내가 읽고 있으니까 이왕에 내가 읽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자 라는 생각에서 그냥 진짜 시작한 건데 하다 보니까 나는 책을 읽는 건 좋아하지만 같이 읽는 건 또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계속 운영할 이유도 그 에너지를 어쨌든 쏟아야 하는데 없어서 그렇게 하다가 근데 한두 달 하다가 아니라면 또다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한두 달 하다가 이걸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사람들이 안 와서 그럴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시작한 걸 모를 수도 있고 멈춘 걸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시작했다가 다시 놓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제가 유튜브도 했지만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영상들은 남아있고 내가 이렇게 화면 보고 말하는 거 연습했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하는 거 연습해봤고 그 다음 뭐 유튜브에 뭘 올리는 거 해봤잖아요. 그것들이 어디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들로 보면 저 유튜브에도 어쨌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랑 이제 책 같이 읽기, 독서 모임, 그리고 같이 글을 쓰고, 그리고 브런치 작가 되는 걸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림 그리는 것까지 보면 다 다른 일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나였고, 그걸 모르고 그냥 했던 것이고, 지금 이제 보이는 거고, 사실은. 그때까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 내가 이거 시작한 거, 그냥 좀 내 맘대로 해보고 싶다. 누가, 예전에 어릴 때처럼 체크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저는 그게 되게 자유로웠거든요. 보는 사람 없고 누가 체크하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멈출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고 근데 책을 쓰는 건 사실은 되게 힘드시잖아요, 지금. 그치만 그게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 자체도 되게 많은 선물 같은 시간이고 책을 쓰는 건 제가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책을 써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내가 뭐 저자가 되어야지 막 이런 것보다는 뭔가 하나를 정리해보는 거, 내 인생에 그 과정이 정확하게 의미가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책을 쓰고 싶다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서일 거예요. 그게 나는 뭔지 모르고 쓰지만 쓰는 순간에도. 근데 책을 써서 이렇게 나오면 보시는 분들이 많은 의미 부여를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썼던 이야기보다 더 좋게 봐주시고
더 내가 이 책을 읽고 막 좋다고 리뷰를 썼던 것처럼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 책에 하나의 리뷰가 올라와도 그건 진짜 어떤 개념일까? 운명이라고 할까? 아니면 정말 그 많은 책 중에 내 책을 고른 거잖아요. 그 서점에 내 책이 없을 수 있어. 없을 확률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책을 읽고 뭔가를 그것도 리뷰로 남겼다는 건 괜찮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봐도 맞잖아요. 책이 잘 팔리고 못 팔리고 이거는 책이 나왔을 때는 정말 많은 애를 쓰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에 계속 꽂혀 있다면 멈출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그 쓰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되게 변했고 성장했고 그걸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계속 책 쓰기를 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인 거예요. 근데 굳이 꼭 책이 아니라고 하면 그 글의 형태가 되겠죠. 네네. 저 작가님에게 오늘 처음으로 고백하는데 사실은 작가님이 뭐 유튜브 유튜브 할 때 뭐 달려가서 막 구독, 좋아요, 댓글 남기고 막 인스타 라방하면 막 쫓아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했던 게 있어요. 그 블로그에 한참 동안 오지 않는 처음에는 블로그잖아요. 근데 제가 알림 설정은 해놨었거든요. 근데 항상 올라와. 그러니까 누가 오지 않아도 자기의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게 저는 그런 게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어떤 블로그 뭐 이렇게 계속 알람 이게 아니라 어떤 이가 꾸준히 자기만의 소리를 들으면서 매일 발행하는 그 글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서 항상 작가님 블로그 알람을 설정해 놓고 또 올리셨어. 나도 해야지. 또 올리셨어. 지치도 않나 봐. 막 이러면서 막 매일 올릴 때가 있었어. 맞아요. 네네. 맞아요. 항상 일일 리포를 맞아요. 꽤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그게 제가 자극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떠한 거에도 별로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그래서 그 발자국을 계속 듣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일어서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작가님. 오늘 처음으로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 맞아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었는데 작가님이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어떤 발자국을 찍어 나가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활동들이 가장 큰 수혜자는 저잖아요.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해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출간 이후에 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작가님 그 활동을 했으니까 그 활동들은 작가님에게 어떤 깨우침 아니면 의미를 줬을까요? 그 시간들이 아무래도 좀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꽤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고 연결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크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이를 조금 좁혀주는 거, 좀 빨리 할 수 있는 건 용기, 자존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시작할 때 책을 쓸 때 제가 제일 큰 걱정은 뭐 이 책의 양을 채우겠다 이런 포부보다는 내가 책을 내면 누구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 허들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글을 안 써본 내가 책을 쓴다고 이거보다는 말을 시킬 텐데 누군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한 번은 해야 될 텐데 뭔가 북토크 이런 이름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가 되게 많은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한 번은 해야 되니 그럼 책 내고 한 번은 하면 되지 그 정도로 이제 다독인 거죠. 써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한 책이 나오기 전 며칠 전에 이제 인쇄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되게 그거 인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을 만큼 다시 넣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만큼 그랬고 책이 나오고 한동안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는 아무것도 그냥 책이 나왔다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얘기는 하지만 뭔가 내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축하받는 것도 부끄러웠고 그만 축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랬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이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 시작했고 내가 지금 안 하면 이렇게 큰 일을 내 나름 했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이건 나에게 또 기회가 오지 않잖아요. 사실은 또 써서 이렇게 또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니까.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뭐 유튜브에 책을 부탁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가서 책 얘기 좀 하게 강의를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돌아오는 건 거의 거절의 확률이 크고 그러다 어쩌다 하나 올라와도 고마운 거니까 얼굴 모르는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들어주는 건 그래서 책을 읽어보고 뭐 해주겠다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피드백이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니까 그래도 되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마음은 잘하고 싶다는 아니었고 잘은 없었고 그냥 하고 싶다였던 거죠. 그럼 나는 하고 왔으니까 거기 빠지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고 일단 그 자리에 가서 뭐라도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집에 와서 후회를 할지언정 그랬으면 됐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계속 시작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뭔가 또 다른 걸 해보고 그냥 그런 것들 위안을 얻고 그건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도 내가 내 행복을 찾는 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남편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책 내고 난 뒤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내 책을 뭐 유명한 사람이 홍보를 해준들 그건 정말 반짝이었잖아요. 그렇게 원한 적도 있죠. 누군가 내 책을 읽어서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하지만 그거보다 내가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움직여서 책이 나가는 것이 훨씬 나에게 이득이고 진짜 움직이니까 그래도 서서히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렇게 나가는 걸 그래도 한두 권이라도 나가는 걸 보면 가만히 있었으면 이것들은 정말 반짝이었겠다. 그렇지만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얻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과정들이 정말 그죠. 연기 있다,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막 이렇게 옆에서 진짜 멋있다. 말하지마. 멋있다. 근데 작가님, 작가님에게 갑자기 용기가 묻고 싶어졌어요. 용기란 무엇일까? 이렇게 길어 올린 용기. 지금 용기를 묻는다면 작가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용기란 무엇이다? 용기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한계의 점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못하겠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걸 조금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그것 또한 어쩌면 도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뛰어넘게 하는. 글쓰기 강의를 누가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사실 생각했던 건 내가 뭐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책을 많이 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글을 막 10년씩 쓴 것도 아닌데 책 하나 냈다고 글쓰기 강의를 막 몇 달씩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쓰는 방법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막 다듬고 이 과정을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이론적으로 뭔가 이렇게 2시간 동안 얘기를 한다는 게 엄청 버겁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냥 해서 어떻게든 일주일 내내 그걸 짜느라고 애를 썼는데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말도 잘 못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얘기했고 글도 부담스럽구나. 글도 막 안 써봤는데 이렇게 뭔가 잘하는 것처럼 알려줘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해볼까라고 했다면 한번 해보고 진짜 내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막 잠도 못 잘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그때 물러나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 내가 못한다고 내가 해봤는데 나는 좀 아닌 것 같더라 라고 한다면 그 분야는 내 거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거기에 제일 필요한 건 용기이고 사실 책에도 썼지만 되게 경험이 없는 엄마인 거예요. 아까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갔다는 게 지금은 그게 좋은 걸 알지만 이 책을 쓸 때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엄마가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여기도 썼어요. 아이는 되게 많은 걸 경험하더라고요, 하루 안에. 근데 그 경험을 나는 이만한 그릇에서 살았고
이만큼밖에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데 아이는 그 외의 것들을 계속 더 많이 보면서 자랐으면 좋겠고 솔직히 그렇다고 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아이가 얘기했을 때 나는 좀 못 보듬어 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뭔가 이렇게 나의 이 테두리를 나가서 다른 걸 해보고 뭐 꼭 그게 책을 쓰고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다른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때 해줄 얘기가 많겠다. 그래도 그렇다면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남는 게 있는 거니까 그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엄마이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고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힘든 그 기분을 느끼지 않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한 것까지도 막 휘몰아치는 시간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엄마가 처음 됐을 때 그 시간을 그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방향을 틀어야겠고 방향을 틀자고 하니 다른 방향으로 사는 사람은 주위에 하나도 없고 뭔가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는 건데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잘 살 수 있을까? 또 그거 사실 다 물음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 제일 필요했던 거 그냥 한번 해보자는 그 용기 하나밖에 사실은 없지 않을까? 와, 그 아이에게 용기를 엄마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네요, 그죠? 서로에게. 그래서 누군가는 작가님을 보고, 작가님 그 용기라는 단어 자체를 사람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되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용기라는 것은 뭔가 우렁찬 기운이 있고, 뭔가 힘센 행동을 포함한 단어인 것 같은데,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뭐랄까, 자신이 원하는 바에 거침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는 저력 또한 용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네. 자꾸 질문을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애들한테도 오늘 너 뭐 할 거야? 뭐, 꿈에 대해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좀 엄마들끼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작가님이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발자국을 찍어 오셨고, 그리고 이제 또 나갈 텐데요. 혹시 이루고 싶은 어떤 모습이라든지 꿈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진부하긴 한데, 어쨌든, 이상적인, 나 이런 사람이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책을 이렇게 내고 나서 제목이 이러니까 지금도 도망치고 싶을 때 책을 읽느냐 아니면 뭐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은 사실 지금은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없어요.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근데 그때랑 지금 달라진 게 있을까?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이들이 조금 더 컸고, 그때 3살이었던 아이가 그냥 지금 5살이 된 것일 뿐이고, 조금 육아가 수월해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화장실까지 쫓아다녀야 되는 5살이니까, 그것 때문은 아닐 것 같고, 그냥 순간,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되게 일상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죽는다라고 표현하듯이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아무래도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행복하다라는 말도 되게 진부하긴 하잖아요. 그럼 행복하세요. 뭐 이런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 때 내가 행복한가라는 것도 사실은 너무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 그냥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징징거려. 근데 어린이집에 딱 들어갔어요. 행복하죠. 순간 너무 행복해요. 콧노래 그냥 나오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이렇게 따로 잘 지내다가 하원하러 갔는데 엄마 하고 달려왔어. 순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내 마음이 되게 우울했는데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날 비가 와주면 되게 행복한 거고 산책을 하다가 바람에 그냥 꽃향기가 확 올 때가 있잖아요. 또 보면 또 그런 순간에 이렇게 뭔가 확 올라오는 그 행복감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게 길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순간 딱 1초, 2초
근데 그것들을 얼마나 그걸 느끼는 것도 사실은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쵸. 그게 나한테 들어오는 것들이 그런 순간들은 하루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썼을 때처럼 되게 마음에 여유가 없어. 되게 답답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하루 안에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보니.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고 한 번 생각이 바뀐 게 그쪽으로 가기는 더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채워졌을 때 그걸로 계속 꾸준히 가져가는 방법을 사실은 그게 채워진 사람은 알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가 차게 되었을까? 바뀌었을까? 그 지점을 안다면 아무래도 더 행복을 하고 싶어서 뭔가 나에게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작가님 한 가지로 뭔가 딱 단어로 얘기하기엔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지금 거의 2년 동안 흘러온 것도 내가 이렇게 흘려오겠다 이렇게 결심한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렇게 왔듯이 그림을 그리는 것도 다 글을 쓰는 것도 다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굳이 왜 이 나이에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엄마지만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그림 그리는 것도 시작할 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나이 마흔에 그림을 굳이 왜 돈을 들여서 엄마가 아이가 미술학원 가지 않거든요. 저희 아이가 보통 그러면 아이 미술학원 보낼 나이이지 엄마가 미술학원을 굳이 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나이 빼고 그냥 그런 것들 다 뺐을 때 남는 거는 내 마음 하나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그거를 왜 이렇게 지켜주지 못해가 굳이 그 돈의 가치보다 내가 그 시간 동안 거기서 받아온 에너지가 훨씬 더 큰 건데 그런 가치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용기가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이런 큰 질문 앞에 작가님만의 용기 그냥 가져볼 그냥 뭐 그거 그까이 거 뭐 약간 덤벼볼 되게 작은 작가님만의 언어로 나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 나 행복? 그러니까 꿈? 나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작가님의 자잘한 이런 그 생각들을 쪼개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저는 작가님만이 줄 수 있는 또 힘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행복 뭐 별거 있어?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지. 이 순간에 우리가 중요하지. 이런 현실에 지금 있어서 우리가 좀 달리 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를 끼우는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답을 들으면서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난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좀 이야기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토크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그래도 이제 8월 달에 출간을 앞두고 있는 예비 작가님들이 되게 작가님을 뵙고 싶어 했고 그래서 어떤 그 해주실 선배 작가님으로서 그리고 또 작가님의 이런 팬분들 읽고 쓰기를 밥 먹듯이 하시는 이런 작가님들, 팬분들 오셨으니까 이 시간에 작가님이 좀 해주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선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공저로 책을 쓰시잖아요. 네네. 엄청 부럽더라고요. 이게 첫 책이 공저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이 쓰는 과정 그리고 막 계속 고민되는 되게 힘든 과정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힘이 되고 쓰는 거 사실 혼자만의 일이 맞긴 하죠. 내 분량은 내가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같은 시기에 그 하나의 목표를 두고 저도 이제 책 쓰기를 같이 했지만 개인의 책들을 같은 목표로 쓴 것처럼 근데 심지어 하나의 책에 같은 이름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작에서는 되게 많은 영향을 주고 받고
그리고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몰라, 잘 몰라, 제로. 너도 제로. 그럼 엄청 공감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한번 써본 사람과 제로 하나도 써보지 않은 사람의 그 마음은 또 다를 거니까 그런 분들끼리 모여 있으면 엄청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쓰고 나서도 각자의 생각들이 또 다를 거잖아요. 네, 누군가는 이거 하나 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는 계속 뭔가 다른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책이라는 게 이게 뭔가 가벼운 그 무언가는 아니잖아요. 내가 되게 힘들게 썼고 내용들도 뭔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거기서 끝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끝이신 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훨씬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이것을 계기로 얘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얘가 끝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책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계속 써라. 네.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제로에서 만났어요. 네, 제로였어요, 네, 저도. 계속 써나간다면 제로였기 때문에 우리 제로가 만나서 무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작가님, 저희 사실은 되게 각별하게 느껴지는 게 책 쓸 때, 우리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 처음 책 쓰기로 만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각자 책을 출간하고 저는 진행자로 그리고 소대 작가님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장면을 이 순간 제가 느끼고 있자니 되게 뭉클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렇다면 나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도 되게 근사한 장면이 있을지 몰라 하는 어떤 기대 맞아요. 그치 그리고 뭔가 그래서 되게 삶을 긍정하게 되고 글쓰기 잘했다, 책 쓰기 잘했다 막 이런 생각을 절로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막 이제 어제 그려봤을 때 이제 딱 떠오르는 또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문장을 훔쳐왔습니다. 리베카 솔릿의 책 속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읽고 쓰는 거 되게 많은 혼자 치료해야 되는 고독의 값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간을 알고 쓴 것처럼 그 리베카 솔릿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가 지닌 고독의 깊이가 나를 반대편에 그리고 모르던 사람들과 이어지게 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만나게 했다, 이어지게 했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 예상치 못했던 이런 장면이고, 그리고 작가님께서 부산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엄마 작가님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솔깃하게 듣고, 그리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들으면서 뭔가 감정의 교류가 있는 이 장면 자체가 이 이음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죠, 너무 아름답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이 정말 흔치 않은 이런 장면의 이 시간이 좀 뭔가 근사하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 이런 욕심이 또 생기는데 이 시간들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읽기와 쓰기의 그 고독의 값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너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거야 라는 어떤 말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쓴 글이 서로에게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고 서로를 오가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계속 써나가자고 이 시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작가님에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있어.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한 명의 여자인 인간이 엄마가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이야기가 되게 이렇게
진솔하게 느껴져서 되게 이제 감동을 잘 받았는데 여기 이제 엄마 이야기도 나오고 할머니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이 이렇게 여리고 조용조용하지만 그 안에 그 뜨거운 용기를 갖게 하고 그렇게 한때는 이제 사랑으로 길러주신 또 엄마와 할머니 그 우리 말고 우리는 그래도 하고 싶은 거를 지금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엄마들은 그렇지 못한 세상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얼마나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다른 여자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했어요. 오늘 아니 제가 아까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도 울컥해가지고 뭐 아니 뭐 울컥해가지고 안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주시면 그쵸. 근데 사실 이 책을 쓰면서 미안했던 감정이 뭐였냐면 내가 이때까지 좀 사는 게 뭐지 감정이 어려웠다? 뭐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잘못 키운 것처럼 느껴질까봐 였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나도 아이를 잘 키우지만 그 아이의 감정과 내 감정 별개이듯이 내가 사랑을 쏟지만 그 아이가 느끼는 건 또 다를 수 있으니 버거울 수도 있고 뭔가 엄마가 보태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땐 되게 그게 미안해가지고 쓰는 내내 그리고 되게 도와주는 엄마이거든요. 힘들다고 하면 무조건 와 있고 그리고 이걸 뭔가 하겠다고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쓰면서 되게 감정이 내가 계속 바뀌니까 그 바뀌는 감정을 만날 때마다 자꾸 뭔가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하는 말들이 부모님이 하는 말들이 다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100% 괜찮았던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안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너무 커지다 보니 그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쓰는데. 그래서 되게 울면서 쓴 적도 많았고 쓰지 않아도 그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부모님이 보면 그게 조금 튀어나오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말로라도. 그래서 그걸 누르느라고 좀 힘들었거든요, 그때도. 뭔가 사건은 있었지만. 그래서 딸이 뭔가 변하고 있구나를 느끼셨을 거예요. 이걸 쓰는 동안 하면서. 그러면서 내 목소리를 조금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겠죠.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조금이라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예스 이렇게 하던 아이가 뭔가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라던가 뭐 싫다라고 하던가 이런 표현들을 이제사 이걸 쓰면서 나오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릴 때 그림을 그리고 싶다, 뭐 중학교 때 얘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니까 조금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좀 고집이 있었으면 그래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사실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알겠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게 남아 있어서 지금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냥 담아왔고 그 상황에서 엄마도 담아 넣었지만 미안함이 남아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냥 흘려보냈을 수도 있고 어땠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간다고 할 때 아빠는 이제 그러면 학원비라도 줄까? 막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하는 것도 무뚝뚝하지만 그 안에 그것들이 다 어쩌면 담겨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살지만 엄마한테도 그래서 지금 뭐 운전을 배워봐라.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지금 엄마도 해보면 좋아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선뜻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만약에 한다면 대리만족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직접 하지 않아도 내가 우리 아이가 막 자유롭게 노는 걸 보면 너무 좋듯이 나는 못하는 걸 너는 이렇게 자유롭구나 막 이런 느낌처럼 지금이라도 엄마가 볼 땐 내가 어릴 거니까 나는 나이가 그렇지. 많은 느낌이지만 갓 이제 마흔이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의 생각을 바꿔주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도 나는
나 아닌 누군가의 무언가를 꺼집어낼 수는 없으니 그냥 멀리서 보지만 하나 둘씩 내가 뭘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서울 온 것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알게 된다면 조금 다른 세상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좋아서 조금 영향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진짜 지금은 거의 벌지 않고 있으니까 만약에 막 벌고 하면 같이 그림 그려 가고 싶고 막 이런 얘기는 하지만 막 돈 내가 냈어 같이 가자 하면 가겠죠. 자기 돈을 내고는 안 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막 내가 하기에 바빴다면 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가족들은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거 해보니까 좋더라라는 얘기는 지금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울지 않고 얘기했어. 울지 않고 이야기했어. 우리 혜진 작가님 엄마가 만약에 이 장면을 보면 아유 우리 혜진이 잘 논다. 잘 노네 막. 그래서 막 우리 어디 가면 발표할 때 우리 새끼가 막 발표 잘하면 막 이런데 그 한 번도 없었죠. 엄마가 보면 우리 혜진이가 막 이러면서 되게 흐뭇해하시고 그 자유로운 감정을 작가님을 통해서 진짜 자유로우실 것 같아요. 하면 좋겠어요. 진짜. 갑자기 왜 그러지? 뭉클하네 진짜.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네 작가님에게 질문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거? 많이 질문할 것 같아. 그 작가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조금 주파수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되게 딱 가장 알맞은 지금 이 비 오는 여기에 습도에 맞게 그리고 이 공기에 맞게 작가님의 말이 너무 감돌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가서 한 꼭지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기록 남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사뿐히 손잡아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게 작가님인 것 같아요. 작가님만의 묘한 어떤 인간적인 매력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네요. 혜진 작가님 하반기에 하고 싶으신 것이나 계획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계획. 일단 지금 그 전시회 준비하고 있는 거는 개인 전시회는 아니고 같이 하는 거라서 그거는 일단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언제예요? 9월 28일. 9월 28일. 예, 있어서 그거는 계속 그때까지 될 것 같고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있으니까 그것들 이제 공동으로 하고 나면 내가 혼자 1, 2년 후에는 전시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글이랑 그림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림 에세이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일단 하는 것 같아요. 그 구체적으로 뭔가 잡아져 있진 않지만 또 마음이 훅 하는 날 하겠죠, 그렇죠? 그 날짜는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전시회. 저는 두 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을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거든요. 두 분의 그 에너지가 좀 비슷한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그러니까 되게 겉모습이 세거나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황 안에 내면에 담당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걸 되게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혜진 작가님 이제 김 작가님을 제가 많이 들어서 혜진 작가님 나만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방법이 혹시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하는데 그걸 알아차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처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사실은. 내가 그렇게,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그걸 생각 좀 해보고 싶어 라고 이렇게 확 바뀔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지금에야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몇 달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모아님을 만났을 때도 그 색깔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내가 어떻게 들까라고 한다면, 근데 불쑥불쑥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사실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그때도 만약에 예를 들면 최근에 시작한 게 그림이니까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처음 시작한 건 뭐였냐면, 제가 그때 같이 뭔가를 이제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 아티스트 웨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쓰고, 그 다음에 하루 정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해보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림을 그리러 간 거였거든요. 되게 작잖아요. 하루 정도는 그려볼 수 있겠다. 그 느낌을 좀 그냥 알고 싶다? 그 정도로 그냥 해서 간 거였는데, 조그맣게 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계속 해봐도 되겠다라는 믿음이 거기서 온 거죠. 근데 내가 불쑥 가서 한 달 끊는다고 하면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끄는 건데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였고, 그런 것들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때 하셨던 분들이 아까 제가 꽃을 만들어 오셨던 그분도 꽃시장에 가는 게 몇 년 동안 못 간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그래서 그날 꽃을 하셨고, 그걸로 뭔가 일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탁을 한 거였거든요.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갈 길을. 그래서 소리를 듣는 건 조금 가다가 답답할 때는 무조건 일단은 글을 쓰고요. 그러면 정말 며칠을 안 썼으면 분명히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라도 일단 쓰고 발행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그냥 혼자 글을 쓰진 않거든요. 일단 발행은 해요. 남겨놓아야 하니까. 남겨놓고 싶으니까. 그래서 혼자 막 글을 혼자 막 노트에 쓰는 것보다는 일단 거기 화면에 쓰고 발행하고. 그게 나의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고민 이런 거랑 상관없더라도 그거 쓰다 보면 또 정리가 되고, 뭔가 또 올라오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 소리를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건 저는 글을 쓸 때인 것 같기는 해요.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말해봐,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어떤 말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캐치해서 그거를 캐치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글로 쓰는 거, 그리고 그림으로 풀어내는 거, 그걸 놓치지 않는 것 또한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이고 또 잃지 않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글을 써야겠습니다. 결론은 글을 쓰자는 거지. 네. 우아님, 아주 양질의 질문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죠? 이렇게 작가님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온 것은 그냥 행동의 반경이 아니라 정말 인식의 반경이 그만큼 넓어졌고 작가님의 어떤 세상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엄마 작가가 되는 시즌2 5번째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